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정세 상황, 그 상황과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상황을 비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정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각 나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각 나라의 국가 역사, 그 흩어져 있는 각 나라 단위의 그래죠. 역사를 다들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도 뭐 전에 그래 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정보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복음으로 선포하는 2012년 이전에 형성되었던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 또 그 국가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뭐 잘못한다, 뭐 한다 해서 우리가 뭐 참 꾸중하거나, 비교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하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시도해 볼 수 있는, 즉 국가 역사, 각 국가의 역사의 단위에 그 내용을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시도를 안 한 거죠. 그냥 있는 역사라 봤지, 이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봤지, 그것을 국가 단위에, 우리 국가, 현재에 속해 있는 국가 단위의 역사로 보는 것도요, 그것도 어려워요. 시도가 어렵다니까, 그것도.
그러다가 정체성이래, 정체성.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란 말 붙인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나름대로, 단위 국가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국가 단위로 보겠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거기다가 국가의 역사를 정체성으로 이제는 두겠다. 이거는 말이 쉬워서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만은 그 국가 단위로 역사를 정체성으로 쓴다는 정체성을 말을 한다는 것만 해도요. 이건 대단한 거죠. 정체성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국가 단위에는 이제 국가라 하는 것 속에서는 국민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국민과 국가를요, 이런 하나에 연결시키는 요소가 뭐냐니까, 그게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있을 때에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국가가, 어느 국가가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국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졌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자체를 뭐라 하냐면, 그게 정체라 그래요. 정체. 개인의 정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은 ID라 그래요. ID. 지금 뭐 인터넷에 ID를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인터넷 시대에. 그 ID라 할 적에, 거기서 쓰는 거는 어떤 그 웹사이트, 어떤 그 홈페이지, 하나의 단위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부여하는 ID,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ID,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은 마음대로 써라, 이거지.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었는데, 이제 그걸 아무나, 니나 내나 똑같은 아이디로 막 쓰고 이러면은, 혼잡스러우니까, 그거 들어갈 때,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해서 그 아이디하고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과연 일치되느냐? 근데 자기가 패스워드를 정해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에는 하나의 패스워드만 딱 연결되도록 해갖고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은 그 아이디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 아이디 때문에 그 활동이 거기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럼 다른 홈페이지로 가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비밀번호 써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터넷 나올 때는 몰랐어요. 잘 모르고. 여기 쓰는 아이디, 또 다른 데 쓰는 아이디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를 달아나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디 관리하기 힘들어서 쓰는 사람이 그렇죠. 아이디를 이 홈페이지에 이래 썼다가 저 홈페이지에 저래 썼다가 그런 게 자꾸 홈페이지가 많아지니까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이거 내가 무슨 아이디를 썼지 이것 때문에 혼잡스럽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홈페이지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아이디 하나를 세팅해놔놓고는 거기다가 비밀번호도 막 바꾸게 해가지고 아이디 자체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아이디는 이런 거다 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게 좀 편하게 쓰는 그런 요소 나오는데 요즘은 아이디를 쓰면은 몇 개 해가지고, 어디 가도 아이디는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 이걸 막 다른 사람이 막 흉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해주는 은행에서 이래 정신이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이 계속 보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쓰고자 하는 그 내용에 처음에 개인이 막 마음대로 비밀번호 쓰고 했다가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그걸 도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또 보강해주는 공인인증서 있죠.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 또 공인인증서 대신에 또 공인인증서를 약하다 그래갖고 막 또 보강해 주려고 하는 여러 장비들 그것은 결국 뭐냐니까 한 사람의 정체를 다른 사람이 도용하는 다른 사람이 탁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 이익되는 걸 갖고 다 써먹고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범죄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또 그런 걸 추적하고 그래야죠. 이 정체성이래, 정체성.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는 국가라 그럴 때는 반드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라 그러는데, 국민들이 따라오고, 토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주권을 어떻게 형성하냐 하는 것을, 국가의 3대 요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국가의 역사, 그리고 그 정체성, 그걸 갖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지. 국민들이 인류 전체에서 볼 때 국가 단위로 아무리 선진국 국가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국이 다른 거는 뭐 선진국이라 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을 막 전부 다 모방하려고 하고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지금 요 말씀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바라보던 미국 이제 요래 들어가 버리면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느냐? 마찬가지요. 중국 나라 아무리 커도 중국이라고 하는 단위가 현재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국가의 역사를 이루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체성을 찾는다. 다른 나라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은 이걸 비교해서 야, 다른 나라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는데 중국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당황하죠. 미국은 현재 2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 역사를 해도 중국은 국가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뭐 거의 여호수아 성경도 3,500년에 보지만 3,500년 훨씬 예전에 역사를 중국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5,000년 역사를 하는데 중국은 그 역사적인 흔적, 우리는 기록물을 가지고 뭐 그 정도 추정을 하지만 중국은 기록물 자체가 있는 것이 하은조라 그러죠. 하은조, 하나라, 은나라 이런 그 오래된 중국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기록물이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다르게 물론 이집트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든지 역사가 어마어마한 되든지 안 그러면 짧든지 간에 전 세계 지금 현재 패권 국가라고 하는 위치를 볼 때 그런 국가의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만약에 요구한다면은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쓰잖아요. 아이디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의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거를 들춰낼 수 있는 국가가 지금은 어렵죠. 근데 스스로 야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도 없는 국가에 지금 내가 현재 국민으로서 있다. 다른 나라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내놓는데 소위 말하면 패스워드를 내놓는데 그래서 패스워드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없다. 미국에는 시민권을 가져요. 시민권. 똑같은 거예요. 영어는 똑같이 아이디라고 그러고 그래서 identification, identify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라. 동사로 하면 identify 그리고 명사로는 주민등록증 identification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면허증 이런 것도 다 일종의 그 라이센스 했는데 라이센스 자체도 아이디 자체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하나의 그것도 묶어서 그래서 면허증도 자동차 면허증도 일종의 아이디 개념으로 활용을 해주는 그래서 이 아이디가 없이 정말은 주민등록증 없이 내가 그 국가에 산다 그러면 그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제일 이제 처음에 시도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미 죽은 박정희 대통령. 지금 박정희 대통령 연결하려고 하는데 뭐 이야기가 주민등록증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거 국가에서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은.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방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조시대나 이런 제도 속에서도 주민등록증 비슷한 게 있어도 그거는 주민등록증이라기보다도 내가 이제는 이런 행세를 한다.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 가지 호패를 찬다 뭐 이런 표시가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은 적어도 국민들이라면 다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졌던 신분을 나타냈던 그 어떤 제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평등이죠, 평등. 평등이면서 또 왜 주민등록증을 이래 했느냐 하면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도 주민등록증이 우리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에 북한, 거기에서 김신조 일당이라고 그래고 청와대에 공격을 하는, 습격을 하는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대한민국에 테러를 당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이나 제주도 쪽에서나 여러 가지 이런 곳곳에, 특별히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강원도 경계선 쪽에서는요, 지금도 그 루트가 있어요. 북한으로 올라가는 루트. 북한 간첩이 오면은, 활동을 하다가, 이래 쭉 해서 태백산맥을 쭉 해가지고, 지리산, 태백산을 쭉 넘어서, 저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공공연하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건 도대체 북쪽에서 온 사람하고 남쪽에서 정착한 사람하고 섞여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작업을 한 거죠. 혼란스럽다. 동포라 그래가지고 서로 왕래하는 까지는 어쩔 수 없다 봤는데, 이게 테러가 일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일하는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증 덕분에 바로 이 아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일찍부터 이 테러를, 지금 다른 나라 봐봐요. 조금은 걸펴가면 우리는 반군이다, 우리는 참 국가다, 군인이다 하는 이런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게 안정이 안 된다. 주민등록증을 나중에 그런 걸 다 하고 주민등록을 만들어 놔도 이미 이 테러가 있은 이 사건이 이것이 전통적으로 되어갖고 국가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단위 국가 사회가 안정하는데, 사회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테러를 그걸 하나의 빌미 삼아서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이 내부적으로 국민들 속에 이걸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전산화되는 지금 인터넷 되는 지금 시대에 이게 얼마나 활용이 확실해야 되는지, 주민등록증을 갖고 이 개인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안 되니까 또 보강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이 주민등록증이 있은 것 자체가 기준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나름대로 국가 단위 안에서 이룬 데는요, 상당히 이 어떤 그 효용성이 있었다, 이래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연결해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다루는 이 국가 단위에서도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 즉 이 인류 전체가 살아가는데, 인류라고 하는 지구 속에서 지구에 있어서 아이디, 국가가 아이디라는 어떤 그 참 이런 아이디가 있어서 인류에 속해서 적어도 지구에 하나의 그 자리를 잡아야 할 정도로 우리는 일정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 정체성, 그걸 우리는요 하나의 요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그것서 사람을 살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이디가 없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구를 한다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 단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건을 주어졌는데 그 국민들이 그걸 갖고 임마누엘로 인정해라, 그 요구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아이디가 없으면 활동하지 마라. 적어도 지구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라는 거죠. 활동할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이디가 없으면. 요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아이디를 요구하겠냐 하겠지만은 그 아이디를 요구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나는 아이디 없어도 우리 국가는 그냥 국가 역사 정체성도 없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시를 하지 않고도 우리는 존재하겠다. 그러는 국가는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라, 공산주의. 현재는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 또 저쪽에 그 이슬람 계통에 완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다른 나라 국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하고, 또 자기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를 완전히 국민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만들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 세계적인 표징이죠. 악한 나라로서 표징을 이렇게 국민들을 담보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인류 다른 나라를 담보로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든지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이 국가 정체성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는 거죠. 임마누엘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의 비교단 말이에요. 비교. 지금은 이런 적용을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욕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갖고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갖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이걸 갖고 시도를 먼저 하면요,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적어도 지구라는 이 지구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있는 땅을 갖고 당연히 우리 땅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을 허락된 것에 대해서요, 주어졌던 수많은 역사들, 그걸 찾아가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국민들이 임마누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내용이 국가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어느 나라처럼 많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아무리 국가가 역사가 작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역사를 주어졌다 그럴 적에는요, 미국 자체를 모델로 딱 보면은, 아직 미국은 국가 역사가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미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사에서 미국을 통해서 그 짧은 국가 역사 속에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150년 더 내내, 한 250년? 250년도 안 되는 국가, 그 국가 역사 속에서 곳곳에 뭐 그거는 뭐 10년 단위도 아니고 저 당연 그 국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1년 단위로 봐도 1년 연대로 봐도요,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놓버리면은 미국은 말을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현재 정세를, 왜 미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미라고 하는 이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조약, 이 큰 나라하고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방위조약이 형성되었을까 하는 내용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어떤 섭리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하고 비교하고 중국하고 비교하고 소련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자체가 늦어. 한참 늦다니까. 그 늦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임마누엘을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정치에서 나타내는 모델 국가라 하는 이것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바빠.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어떻게 문재인 같은 저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 나아가는 이걸 우리 인지한다면은 국민들 전체가요,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야 돼. 지금 시대는, 지금 시기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 전체가 이런 상황에 객관적인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쓰는 아이디 자체를, 지금 박정희 대통령 지금 40주기 추모식하고 그 취적을 여러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개인이 지금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걸 연결하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국가에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을 요구하는 여기 반열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냈어야 돼. 당당하게 이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